어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또 녹화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듯이 계속 제가 확인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어, 그냥 뭐 이거는 일단은 이따가 얘기하고 RN식 분석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러게요.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 어, 사실 다시 그걸 녹화한다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이건 뭐야, 아무튼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 그때 우리 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하죠. 자, 봅시다. 어, 어, 어. 어딨니? 강의. 오케이. 파이썬 블렌디드. 자, 우리가 주회차 관리 어디야? 말도 했다잉. 자, 우리 12주차를 그렇게 했었네요. 그쵸? 12주차. 그래서 12주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지난번에 했던 게 요놈인가요? 요놈이네요. 파일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정말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12주차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사실 다시 하는 거는 좀 시간도 너무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자, 일단은 우리가 공유 폴더로 들어가서 일단 공유 폴더 들어가는 건 이제 워킹 폴더가 여기니까 들어간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RNA-seq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하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NCBI 가가지고 요 아이디를 검색을 해보시면 NCBI 가서 해야 돼요. NCBI NCBI 가서 네, 개인정보 엄청 털어내네 정말. 아무튼 NCBI로 가서 여기 보면 RNA-seq of E. coli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우리가 요거를 하나를 받아봤던 거예요. 받아서 우리가 한 46초 정도 걸려가지고 얘를 다 받았네요. 그리고 우리가 RNA-seq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죠.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컨트롤, 트리트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퀀싱을 한다. 시퀀싱이라는 거는 RNA가 원래 이렇게 생겼죠. 폴리 A 테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RNA-seq 가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폴리 A 테일 이렇게 띡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폴리 A 테일로 캡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 요 mRNA를 캡처를 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여러분들한테 글자로 된 스트링으로 된 시퀀스를 줍니다. 근데 시퀀스를 한 아마 뭐 한 5기가 정도를 받아요. 한 5기가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보통. mRNA가 한 뭐 6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 된다고 치면 총 길이로 생각했을 때 이제 5기가 정도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 100x 맞니? 100x 100x
100x까지는 안 되고 50x에서 100x 사이라고 치면 그 정도 되는 과량의 서열을 얻는 겁니다. 이런 과량의 서열을 얻으면 이 서열이 어느 mRNA 시퀀스에서 비롯됐는지를 역으로 찾을 수 있겠죠. 이 리드랑 똑같이 생긴 mRNA 서열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리드의 개수가 해당 유전자에 생기겠죠. 그렇죠? 그 리드 카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카운트를 가지고 정량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다 거쳐야겠죠. 근데 우리가 NCBI라는 DB에서 이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SRA 툴킷이라는 걸 다운받아서 이건 지지난 시간에 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바스큐 덤프를 수행을 하면 이제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아마 어딨니? 요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시퀀스를 우리가 get quality heat map이라고 하는 함수, 이것도 지지난 시간에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 하기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한번 플러팅을 해봤던 거예요. 히트맵을 그려봤더니 어찌 뭐 지난번 모양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좀 이런 색깔들 낮은 값을 보이는, 퀄리티가 낮은 값을 보이는 자리들이 근데 좀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크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는 잘라야겠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 한 줄인데 좀 평균 퀄리티가 낮은 것들은 좀 버려도 되겠죠. 뭐 그렇게 버리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사실 안 버려도 크게 글로벌 패턴에는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실험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이 리드들을 우리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레퍼런스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콜라이의 레퍼런스 트랜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서열이 나옵니다. 이 서열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mRNA가 맞니? 코딩 시퀀스 맞니? 보면 알지? ATG로 시작해서 TGA로 끝나죠. 그렇죠? 뭐 TAA, TAG도 맞나? 아무튼 스탑 코돈으로 끝나고 스타트 코돈으로 시작하고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리드들을 여기 있는 CDS에다가 갖다 붙이는 툴은 이 칼리스토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주소를 wget으로 받으면요 이렇게 나오고 칼리스토를 풀 수 있죠.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생겨요. 이렇게 칼리스토라고.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요 이제 인덱스, 칼리스토 소프트의 인덱스라는 기능을 쓰면 우리 트랜스크립트를, 이놈이 트랜스크립트였죠. 이 트랜스크립트를 인덱싱이라는 걸 해줍니다. 인덱싱이 뭐예요? 책갈피를 꽂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일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퀀스 리드가 AT88TTTTT였어. 그러면은 AT88TTTT가 있는 코딩 시퀀스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되고 있으면 무지하게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찾기 쉽도록 인덱싱을 해주는 겁니다. 책갈피를 꽂아주는 거죠. 그럼 AT88TTTTT였던 리드는 AT80로 정리된 페이지에 가서 찾으면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덱싱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뭐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컴퓨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인덱싱을 한 다음에 여기도 뭐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그래프를 썼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뭔지는 잘 모릅니다. 드 브루잉 그래프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인덱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퀀티피케이션 한다는 거죠. 양적으로 매저를 하겠다. 그럼 어디? 우리 인덱스에다가 결과는 요 아웃이라는 데 넣고 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파스큐 파일 두 개를 집어넣어 봐. 그래서
좀 기다리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 좀 기다리면 이제 여기에 결과 파일이 나옵니다. 어딨니?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결과 파일이 나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번던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기는데요. 이 어번던스를 열어보면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서 어번던스라는 파일을 우리 판다스 read CSV를 통해서 열으면 아이씨 녹화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TPM 값을 얻을 수 있어요. TPM 값이 이제 transcript per million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transcript per mill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Transcript per million is a normalization method for RNA-seq should be read as for every 뭐야? 이게 1 million이죠. 1 million RNA molecule and the RNA-seq sample. 뭔 소리야? X came from gene transcript.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논문 여러분들 어떻게 간주를 하시면 되냐면 이 숫자만큼 이 트랜스크립트가 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뭐 for every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이 normalization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normalization이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통계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A와 B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A와 유전자 B를 위에서 나온 숫자들을 비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뭐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교하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비교 가능해? 그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비교하면 과학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리제이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실 노멀리제이션을 안 해도요. 안 하면 안 되긴 한. 대충 해도요. 그냥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멀리제이션 메서드를 그냥 써가지고 분석을 해도 정말 티나는 유전자들 있죠. 암 관련된 유전자들 이미 많이 알려졌던 것들 그런 건 그냥 나와요. 그냥 툭툭툭 나와. 그런데 굉장히 미세 조정을 통해서 뭔가의 변형을 보였던 유전자들은 잘 안 잡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노멀리제이션 메소드가 그런 미세 조정되는 유전자들의 흔적을 잡는 데는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계속 발전해서 옛날에는 뭐 TPM 쓰라고 TPM 쓰면 된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 TMM인가? TM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MM 뭐야? Trimmed Mean of M by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TMM이라는 걸 쓰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봐. 뭐 comparison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comparison of TMM as R이라는 데서는 TMM을 주고 D-2에서는 RLE라는 걸 주고 mRN이라는 게 또 뭐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메서드를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딱 아프죠? 뭐가 딱 아픕니다. 뭐가 딱 아프지만 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식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계학과에서는 이런 걸 정말 제가 봤을 땐 통계학은 쉽다 그럴 것 같아. 난 잘 모르지만 그러면은 한번 기회가 되면 통계학과 출신의 우리 학생들이 요 메서덜러지들을 좀 리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학부생이죠.
우리가 이번에 브레인 코리아 아시죠? BK 4단계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원을 받는 대학 중에 하나는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요거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통계하시는 분도 있고 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생명과학 하는 사람이 있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는 사람이 있고 기타 등등 아시겠죠? 이렇게 융합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대학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TPM이라는 거예요. TPM이라는 반류였고 많이 써왔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발현을 높이 하는 애는 누군가라는 애는 4291번째가 그렇대. 4291번째는 누구니 하고 봤더니 요놈이래요. NC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전자인데 요놈은 펑션이 뭐야 했더니 RNA chaperone and anti-terminator라는 애라고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뭐야? 나이토프란, 소디움 데옥시사이홀레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항생제를 때린 샘플들이거든요. 항생제를 얻어맞아 놓으니까 이런 샤페론들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어프로치로 우리가 유전자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센타일 99%로 NPM을 한번 끊어보면 한 1940 정도의 발현이 99%에 해당하는 발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끊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발현들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줄여가지고 250으로 DPM 줄이고 그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분포를 한다. 대부분은 굉장히 낮은 발현값을 가지고 있고 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들은 저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4291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에 발현하나 보면은 27만 8천에 해당하는 발현하죠. 다른 유전자들 비해서 어마어마한 다른 유전자들 이렇게 거의 발현도 안 해. 지 혼자 어마어마한 발현을 하고 있죠. 이 유전자는 어쨌든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제가 얼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일을 다 한 번씩 열어보시고 다운도 받아보시고 실행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녹화해가지고 올릴게요. 오케이, 내일 봅시다.